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좀 구체화해서 몇 가지 한 3개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와서 이게 치여서 충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기는 뭐죠? 자동차죠. 자동차.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면책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책약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무면허 운전이었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었죠. 그랬을 때 이 상대방 차량이 과실로 해서 중앙선 넘어와서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쟁점은 뭐냐면 인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인데, 자,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무면허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운전자의 고의지만 그 당시 사고는 과실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인보험에 해당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피고는 아니다. 그거는 무면허 면책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따라서 피고는 당연히 보험자겠죠. 회사. 이거는 이제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경우 우리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뭐냐? 이런 경우 했을 때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그 면책사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법적 면책사유가 있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법적 면책사유는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면책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떤 사항을 적용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약관은 당사자 간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면책사유, 그 다음에 일반적 면책사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또 어떻게, 또 종류를 나누냐면, 면책사유를 절대적 면책사유와 상대적 면책사유는, 이거는 무조건 면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당사자 간에 더,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면책사유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보험에 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라든가 이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자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이제 주관적 위험을 배제하고 보험 사기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의의 경우도 보험자가 지급한다 하고 하는 자, 면책약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고의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보험의 목적에 반하고 보험 본질에도 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사고에 있어서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한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 범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그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고의라든가 중과실의 경우에서는 면책이 됩니다. 근데 이 인보험에 있어서는, 자, 손해보험에서는 그런데 인보험에 있어서는, 자, 중과실의 경우는 배상을 해주라고 하죠.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 732조를 보면 중과실로 의한 보험사고인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생길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 물건보험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의가 개입될 경우도 있고 중대한 과실 개입 경우도 있는데 중대한 과실 경우도 이 면책을 보험자가 면책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그런데 보험 계약자에게 있어서 는 그다지 피해가 없죠. 그렇지만 사망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렇죠? 사망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자기 목숨을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끌고 해서 보험금을 만약에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박수를 치겠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죽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의 경우라도 그러한 경우에 사망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죽은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사망에 관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앞의 경우에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두 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이 와서 이렇게 보험사고 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우리 무면허인 경우는 면책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인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을 보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는 보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돼 있지 않느냐 법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대법원에서는 인보험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죠.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인보험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있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그렇죠? 이런 게 이렇게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 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런 것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체를 해줘라.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자 고의가 뭐냐면 자 무면허 운전이 고의적인 범죄 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자기가 무면허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관한 것이지 즉 무면허에 관한 사실이지 무면허를 반드시 한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반드시 발생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망이라든가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이라든가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가 뭐냐? 무면허 운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면허증은 없지만 운전할 줄 압니다. 또는 뭡니까? 자기가 면허증이 있었지만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면허증이 없어요. 그것도 무면허 운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운전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게 자, 내가 예컨대 제가 음주운전 여러 번 단속이 돼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 자동차를 운전했다. 한번. 그럴 경우에 그게 무면허 운전이죠. 분명히. 그런 경우에 이것이 바로 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무면허에 해당되느냐 라고 했을 때 판례는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면 자 무면허라고 했을 때 그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의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죠. 내가 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있구나 그 사실에 대한 고의인 거지 내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야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의가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 무면허 운전이 100% 사고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선 어떤 선의성이라든가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보험면책약관이 만약에 과실의 경우도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취지라면 그것은 약관이 무효다. 약관이 무효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계약자한테 배상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쌍용화재 보험이 해상보험이고, 그 다음에 박옥주 씨라는 사람, 이거는 가명일 수도 있습니다. 박옥주 씨가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가 있었죠?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아니 자상, 자손이 자차죠? 그런 경우도 쓰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특약으로 뭐가 있냐면 무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자, 이 무보험 특약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만약에 보험이 안 든 차다, 상대방이 뺑손이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보험에 들어있어야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한 푼 없다, 그런 경우는 보험을 달라고 해도 보험사고 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보험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뺑소니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든 보험회사에 대해서 내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보험 특약은 보험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 차량이 100% 돈이 있거나 보험이 들어있다라고 확신이 안 될 경우는 무보험 특약을 드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무보험 특약에서 이 박옥주 씨가 이 무보험 자동차에 관해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준 씨라는 사람이 보험기간이 95년 5월 5일사부터 96년 5월 4일인데 96년 1월 15일,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들어가 있죠. 96년 1월 15일에 이 자동차 자신의 승용차 운전 중에 무보험 자동차인 소외 1에 운전하는 화물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성준 자동차와 충돌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와 똑같죠? 자, 자기는 얌전히 가고 있습니다. 얌전히 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차량이 와서 중앙선 침범해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무보험이에요.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보험이 안 들었으면 이 사람이 무보험 특약을 안 들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신세 타령하고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형사처벌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가 무보험 특약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되는데, 자,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기간입니다. 자, 아까 95년 5월 24일부터 96년 5월 24일이었죠. 그 다음에 기간이 96년 1월 며칠이었죠? 15일이었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험 기회시 기간부터 정기까지 있는데 이 사이에 사고가 나왔어요. 보험 사고가. 자, 아까 앞에서 제가 그랬죠.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 사고는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게 되면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2년 내에 소멸시효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2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법적 쟁점이 뭐냐면, 자, 이것을 2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한, 우리 민법에 보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입니다. 3년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자, 2년과 2.5년에 만약에 이 보험금을 이 사람이 청구를 했다. 그럴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자, 원고는 뭐라고 하냐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 피고는 무슨 소리냐? 2년이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담보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관한 내용은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보험 청구 대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법 662조에 보면은 자, 보험금의 청구권과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관한 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고가 96년인데 사고가 96년 1월 15일이었죠. 1월 15일. 그러면은
이 사고에서 2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2년이 지나고 2.5년 만에 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거를 근거로 되는 거죠. 자, 네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으면 원래 보험사고 발생해서 2년 내에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것은 네가 보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즉 소멸시효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 원심 판결은 뭐냐면 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3년간이라고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하면 2.5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2년으로 보면 보험회사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3년으로 본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판결이 그렇게 판결을 했냐? 자, 원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박성준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경과하기 전인 98년 9월 1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항변을 배척하고 박성준의 사고인 상속인들이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피고가 주장하는 상법 662조에 의한 소멸시효 2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2년이 아닌 일반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3년으로 본다고 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부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 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뭘로 봤습니까? 불법행위 일반 손해배상 청구로 봐서 안날로부터 3년으로 봤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뭘로 봤다? 662조에 의한 2년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의 3년으로 보고 이거는 상법 662조에 의한 2년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트린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년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원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 따라서 얼마로 보라?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면 누가 승리했다? 피고. 피고는 뭐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판결은 662조에 의한 2년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무면허 운전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자, 보험계약자 황원순 씨가 있고 자, 1번이 대인 배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보험자와 그리고 원고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소해받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안기용 씨를 치였나 보죠. 치우니까 유족들이 뭡니까?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했죠. 얼마? 2,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죠. 청구를 하고 이 사람이 손해 청구하니까 보험료를 지급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왜?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따졌겠죠. 자, 무면허 운전 아니나. 자, 무면허 운전은 뭐다? 면책을 한다. 면책을 한다라고 보겠죠. 자, 황원순 씨는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해동화재는
그 소외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고 음주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면허 면책 조항에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이 659조와 663조 적용 여부라든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보험자의 면책 범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659조는 뭐냐면 보험자의 면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든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법 663조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그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런 경우에 손해 발생 원인이 아닌 손해 발생 시의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상법 제한으로서 상법 663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자, 면책 사유는 이렇게 쭉 있죠.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고의, 전쟁, 천재지변, 그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약운전, 그쵸? 범죄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손해, 그렇죠? 결론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고 소외 박기성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관상 무면허 면책 조항은 손해 발생 원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 것이다. 원인이 아니라 상황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발생 원인을 제한하면 무효라고 규정한 손해 발생 원인을 제한하면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659조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62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라. 결국은 뭐냐면 무면허 운전 이게 뭐냐면 상황이라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만약에 원인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보다 이것은 무면허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라. 보험금 지급하라고 하는 거죠. 소외 박기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 소외 안달용을 사망하게 하였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 황원순이 소외 박기성의 무단운전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배 또는 관리성이 없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이 무면허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까 말했죠. 운행, 지배, 운행의 이익, 운행 지배가 가능하자 하는 거죠. 황원순 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 사람 몰래 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배라든가 관리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지배하거나 관리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박기성 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면책이 되겠지만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험계약자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을 해서 사고 발생한 경우는 역시 그거는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라고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례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하나씩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론을 공부를 하고 관련되는 판례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판례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이런 판결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